양재 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교통체증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치는 건 꽤나 어렵습니다. 이미 코앞에 수많은 교차로와 건물이 있어서 나들목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봉인되고요. 설령 교통 용량을 키우는데 성공하더라도 앞에 나들목에서 전염되는 교통체증이 여기까지 번지면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개량 사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조금이라도 빨라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지하철과 버스 대신에 자가용을 몰기 시작합니다. 대중교통 회사의 수익을 희생시켜 건설업체에 돈을 줬는데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걸 학계에선 루이스 모그리지 명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의 교통 문제는 도로를 늘리거나 교차로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전에 소개한 토평 나들목 개선 방법은 어디까지나 서울 외곽에 대중교통이 별로 없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먹히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대중교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한 개 차로의 교통 용량을 시간당 660명이라고 하면 버스와 고속도로 한 개 차로가 그 4배, BRT가 6배, 트램이 16에서 24배, 서울 지하철 같은 중전철은 45배에 달하는 교통 용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붐비는 지하철 노선 하나가 일반 도로 왕복 90차로를 대체한다는 개드립성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루이즈 모드리치 그런 거 몰라도 이 숫자만 알아두면 대도시에선 철도 중심으로 교통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시민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납득 못하는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디스하면 되고요. 따라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선 도로의 교통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흡수한 여객교통이 늘어난 도로 용량에 맞춰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통을 알기 쉽게 가르칠 때 도시를 거대한 원자로로, 도시 전체의 교통을 중성자로, 대중교통을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봉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양재 나들목은 교통 용량을 유지하면서 클로버의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선에서 타협을 봐야 합니다. 클로버는 영어로 위빙이라고 하는 엇갈림이 일어나는 입체 교차로입니다. 이 엇갈림이 짜증나는 이유는 단순히 교통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교통 체증이 심해지면 교차로까지 잠길 수 있는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에 찍힌 상황만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피턴 있죠? 이 차량들이 진입 피턴 차량들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이 교통 정체가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양재대로 북동쪽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들어오는 차량도 같이 막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피턴을 하려는 차들도 서울 가운데로 가려는 피턴 때문에 막히게 되면서 교통체증이 다른 피턴으로 퍼지고 그게 더 번지면 이제 우회전 연결로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클로버 전체가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클로버를 고치는 방법 중에는 신호가 있는 고급 불완전 입체 교차로로 바꾸는 방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클로버의 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에선 클로버를 DDI라고 하는 일반 도로의 좌우를 잠깐 뒤바꾸는 그런 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까 유행하는 거겠죠. 안타까운 점은 DDI를 양재에서 쓰긴 어렵다는 거예요. 가운데 지하차도 사입 구간이 있고 주변의 교차로가 너무 가깝습니다. 억지로 바꿀 수는 있는데 유도선을 떡칠하고 신호체계도 바꿔야 해서 운전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양재에 맞는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 클로버 미포입니다. 클로버도 못 믿었는데 불완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더 구려 보인다는 게 불완전 클로버의 최대 단점입니다. 하지만 세부 모델명에 4가 붙은 불완전 클로버는 앞서 소개한 DDI와 거의 동급이고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선 상황에 따라선 클로버와 비슷하거나 더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개선 작업을 더 거치면 불완전 입체 교차로 중에선 끝판왕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걸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건 유료도로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에선 고속도로 본선에 신호등을 달아야 하니까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유료 고속도로의 나들목에 쓰려고 해도 요금소를 최소 2개 정도는 세워야 해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국내엔 국도 및 지방도에서 가끔 볼 수 있고요. 무료 고속도로가 기본인 외국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위성도시인 사우전드 워크스시가 있습니다.
오크 1000마리는 아니고 참나무 1000그루라는 뜻이죠. 참나무 오크와 판타지 종족인 오크는 스펠이 다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B4형이 아닌 A4형이긴 하지만 브런전 클로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이아몬드랑 섞였죠. 그래도 비슷하고 여긴 전부 A4입니다. 여기선 AB4형도 찾을 수 있고요. A4형과 B4형의 장점이 서로 다르긴 한데 A4형이 이제 미국 스타일에 잘 맞는 형태긴 합니다. 브런전 클로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에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양재 나들목은 무료 구간이고 양재대로는 일반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브런전 클로버를 도입해도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영역에 있죠. 이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좌회전을 막는 지하차도 구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하차도 구간을 크고 아름다운 중앙분리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중앙분리대를 피해 사이드 1차로에 역주행 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북쪽으로 진입하는 건 어차피 밀리니까 역주행 차로를 하나만 만들면 되고요. 고속도로 남쪽으로 진입할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주행 차로를 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남쪽의 사이드 도로가 2+2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교통 관리를 위해 이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동쪽 지역처럼 꼬리 물기 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라고 표시해 놓으면 엇갈림이 일어나지 않는 양재 나들목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허락한 역주행을 하더라도 여기서 오는 차량 입장에선 눈뻥과 충돌 사고 시 큰 피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막으면 안 되고 이 중앙분리대처럼 가드레일 정도는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기본에 불과합니다. 이제 교차로의 서쪽과 동쪽은 우회전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 연결로를 고속도로 옆에 바짝 붙여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될지는 몰라서 후보군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이웃 교차로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더 벌릴 수 있고요. 교차로 간격이 짧아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동쪽에 현대차 사옥이 있는데요. 이 점을 활용하면 요금소도 없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연결로를 이렇게 만들면 필연적으로 나들목 동쪽 땅이 놀게 된단 말이죠. 이 땅을 현대차 그룹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양재 나들목 동쪽 부지를 현대차 그룹에 팔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2016년에 고속도로 맞은편의 화물터미널을 인수한 하림의 사례를 참고해서 계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땅값이 얼만데 헛소리를 하길래 점잖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350억에서 500억 원을 제시했고요. 사실 이 공사는 바닥에 도로를 까는 거라 난도도 낮고 공사비도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토목업계에서 일하진 않지만 넉넉 잡아 100억 원 이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비용이 10년 전 기준으로 20억에서 1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선 요금소를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비싼 서울 땅을 추가로 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팔죠. 이렇게 나들목을 최대한 아껴서 만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공사비 대비 3배에서 5배를 벌 수 있고 사업비가 더 저렴하면 수익률은 더 뛸 겁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할 예정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입체 교차로가 들어설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일반적인 불완전 클로버는 신호를 받아 좌회전할 때
신호에 최대 2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나들목을 개량하는 방법은 여기 신호 한 번이면 여기 신호 한 번이면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옆 신호에서 같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웃한 교차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제 구도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보시다시피 좌회전만 좌우로 꼬인 꽤 신기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이 서로 꼬인 게 마치 가위 두 개가 서로 겹쳐있는 모양이니까 우리끼리 시저스 파클로라고 임시 이름을 붙여봅시다. 예전에 보여드린 불완전 클로버 영상처럼 이것도 불완전 클로버를 강화한 형태죠. 예전보다 더 나은 점은 좌회전 대기를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서 하기 때문에 교차로 사이에 간격을 벌릴 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티즈1과 시티즈2에서 일반 도로로 이걸 구현하려면 그나마 도로 기능이 괜찮은 2로 했는데도 제법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흠이죠. 여기에 쓸데없는 인도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시티즈2에서는 차로 구성을 이렇게 보기가 훨씬 편해졌죠? 좌회전차로만 꼬인 일반 도로를 이렇게 잘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티즈2를 플레이할 때 불완전 클로버를 A4형이든 B4형이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도로가 막힐 때 이런 식으로 좌회전차로만 얼른 꼬아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깔끔하긴 한데 제대로 작동하려면 커스텀 신호에 힘이 필요해요. 일반 신호로 이거 관리하려면 잠깐 그래도 이런 구조라면 비보 좌회전도 약간은 경쟁력이 있겠네요. 이렇게 역주행을 일부 허용해서 양재 나들목을 개선하고 땅을 팔아 돈 더 버는 신박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이 먹히는 다른 클로버도 서울 땅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시청 입장에선 돈이 부족할 때 이렇게 돈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클로버의 맛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모시덕후는 불러합니다. 안녕.